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최근 원피스 1137화에서 공개된 샹크스 외형의 샵룩을 자세히 보시면 중세 시대 유럽의 검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샵룩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큰 특징은 샵룩 역시 원피스 강자들답게 검사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샵룩이 카무사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같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엘바프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바프에서 루피는 매우 행복한 상태로 파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또다시 엄청난 전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건수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신이 기사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엘바프에서 루피의 상대가 로키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로키보다는 또다시 세계정부와 루피의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장에 돌입한 지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다 역시 결국은 계속해서 세계정부와 전투 구도를 잡아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엘바프 전투는 루피에게 굉장한 페널티가 있죠. 과연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그것은 샵룩의 외형에 있습니다. 루피가 샵룩과 제대로 싸우기 힘든 이유는 샵룩이 샹크스의 외형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피를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제까지 루피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들을 분석해보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루피의 지능과 컨셉이면 최악의 경우에는 샹크스와 샵룩을 구별해내지 못할지도 모르죠. 루피가 너무 오랜 시간 샹크스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샹크스가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으로 착각할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것이죠. 샵룩은 루피와 샹크스의 사이를 모르고 미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으로 인식하게 될 뿐더러 루피를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루피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다는 것이죠. 한동안 루피는 샹크스 외형을 하고 있는 샵룩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출항한 그 순간부터 샹크스를 의지했고 샹크스를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샵룩이 샹크스와 너무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들도 속았을 정도인데 루피가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루피보다 멍청해요? 인정 못하시죠? 게다가 샵룩의 전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강할 것이기 때문에 루피의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엘바프의 일행들이 이런 루피를 설득하는 시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 역시 엘바프가 공격받는 모습을 보거나 다른 거인족들이나 동료들이 피해받는 모습을 본다면 망설이는 루피를 대신해서 전투에 돌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루피 다음으로 샵룩과 싸움이 가능한 조로가 전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엘바프에 존재하는 전투원 중 조로가 그나마 루피 다음으로 강하죠. 하지만 샵룩이 샹크스와 비슷한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면 조로는 샵룩을 절대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조로 역시 에그헤드 이후로 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은 주고받을 정도는 될 것이며 루피가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샵룩 역시 검사 포지션의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부분은 있다는 것이고 와노쿠니 때도 그렇고 에그헤드 에피소드에서도 그렇고 애매한 상대만 상대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에서는 오다가 조로에게 조금 더 비중 있는 상대를 붙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장에 가까이 왔는데도 조로는 아직 사왕과 전면전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면 해적왕의 오른팔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강함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죠. 와노쿠니에서 루피가 카이도를 잡았고 빅맘을 로우와 키드가 잡았죠. 저는 빅맘을 잡을 때 한 명 정도는 밀짚 모자 일행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삼선장으로 묶었다고 하지만 로와 키드는 사왕도 아니고 조로 역시 루피에 비해서 매우 근소하게 아래로 평가받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다는 샵룩의 설정을 유럽의 검사 느낌으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서양 검술의 샵룩과 일본 검술의 조로가 대결하는 그림이 상당히 멋지다는 것이고 조로가 이제까지 만나본 적 없는 검사 스타일과 대결하는 그림까지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정부는 에그헤드에 처음 침입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신의 기사단을 파견했고 그들은 드디어 역사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던 엘바프를 공략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그헤드 사건으로 짐작해봤을 때 이번에도 오로성들이 직접 등장하기에는
아직은 전장이 너무 극초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샴록과 군코 이 두 명이 초반에서 중반 전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인데, 이 두 명이 사왕급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루피와 조로, 엘바프의 모든 전투 거인들의 힘으로 어찌저찌 비벼볼 수 있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샴록이 마리조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고 오로성들이 어떤 타이밍에 등장할 것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큰 변수라는 것이죠. 오로성들이 다시 엘바프에 소환된다면 루피 일행들과 거인족들의 힘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납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엘바프에는 거대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로키의 스탠스가 정말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로키는 엘바프를 상당히 증오했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샹크스 역시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철룡인 역시 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엘바프를 최대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로키의 봉인이 무조건 풀린다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 로키의 선택이 양측 진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로키의 마음이 자신을 하계에 봉인한 엘바프의 거인들과 샹크스에게 향할지, 아니면 그래도 자신을 풀어준 신의 기사단으로 향할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상당히 애매한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 샴록의 외형이 샹크스의 외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로키에게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키의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신의 기사단의 포지션에서 엘바프를 같이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안대를 풀었더니 눈앞에 자신을 같이 봉인했던 샹크스 외형의 남자가 서 있다면 또다시 자신의 결정에 혼돈이 올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지만 로키의 야망이자 꿈은 엘바프와 전 세계를 파괴하는 태양신이 되는 것이죠. 로키가 풀려나게 된다면 자신의 고향이 엘바프가 공격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키의 마음에 동요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과연 로키가 그때도 자신이 증오하는 철룡인과 신의 기사단의 입장에서 엘바프를 파괴할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로키가 어떤 진영에 자신의 힘을 더해주는지 이 부분이 엘바프 전투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세 유럽 검사의 설정을 가지고 있는 샴록과 조로의 검술의 갭이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로가 결국 세계 제1의 검사가 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나, 현재 시점에서 조로가 샴록을 이겨버리면 스토리 진행상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로의 마지막 상대가 나스주로성 또는 미호크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샴록에게 모든 것을 소모하기에도 오다 입장에서 부담되기 때문이고, 아직 시류와의 싸움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로 역시 아직도 장비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패기면에서 파워백 건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로의 등장은 오히려 루피보다 더 기대되는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루피는 기어 핍스 니카 이후로 그 윗단계의 각성 또는 기어의 등장은 상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죠. 과연 양팔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샹크스는 얼마나 강할까? 샴록이 양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팔이 있는 샹크스에 비유하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샴록은 양팔이 존재하는 샹크스인데 샹크스보다 훨씬 강하지 않을까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귀엽고 재미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한다고요.